언제까지 나 좋은 것만 하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고민하고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2024년 8월 운세를 설명드릴게요. 2024년 8월 운세, 첫 번째로 이달의 총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올해가 2024년 갑진년이죠. 그리고 8월은 임신월이라고 합니다. 8월이 시작되는 입추라는 절기는 8월 7일 날 계묘정사, 이게 바로 2024년 8월 7일 사시를 뜻합니다. 이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총운을 한번, 전체적인 이달의 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딱 보니까 사주가 뭐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오행으로는 신월에 필요한 첫 번째로, 이걸 A라고 해야겠다. 정화, B, 임수, C, 위에 드러난 게 간목도 드러나 있네요. 간목, 오행으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순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생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신월에 금생수 이렇게 임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금생수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임갑이라고 하는 수생목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이번 달의 가장 큰 테마입니다. 금생수라는 것은 도세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생목이라고 하는 임갑은 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세라는 뜻은 실용화하다, 상품화하다, 실적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임갑이라고 하는 전수는 말 그대로 전수, 전달하다, 거래하다, 유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다, 세대와 세대를 전달하다, 문화를 교류하다처럼 멀리 해외, 그리고 먼 거리 이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수를 기준으로 금생수 수생목인데, 임수라는 뜻은 실적화를 시키자, 실용화를 시키자. 그래서 내가 준비된 실력과 재능을 시장에 맞게 조정하자,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임갑이라고 하니까 내가 판매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자,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VIP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판매와 전달과 거래와 유통을 어떻게 할지가 이달의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뜻이에요. 이번 달은 내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조정해야 될까?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트렌드는 뭐고,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게 인기 있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나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상품을, 나의 가치를, 나의 상품을, 나의 제품을 시장에 맞게 더 좋은 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더 큰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입니다. 어디에 맞춰서? 내 능력이 맞춰서가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시장에 맞춰서, 임수라고 하는 임금님에 맞춰서, 고객에게 맞춰서, 사장님에 맞춰서 하자라는 뜻이에요. 말 잘 듣자, 너 고집만 세우지 말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라. 언제까지 나 좋은 것만 하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번 달은 내가 이 시장에 대한 눈이 좀 떠지는 달인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시장성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조율하고 보완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잘 안 팔렸던 이유를 좀 찾자라는 건 거지. 내 가치가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왜 내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뜻이니까 귀한 운이 왔습니다. 임수, 임갑이라는 것은 전수, 전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 전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를 막 사방팔방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커지겠죠. 홍보, 마케팅도 들어가고요. 교육과 전달도 들어가고 유통과 거래도 들어가게 됩니다.
요 두 가지를 합한 게 이달의 초문이에요. 시장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상품 가치를 조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수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임수라는 게 부족했어. 경금이라는 게 부족했어. 간목이라는 게 부족했어. 이 세 개가 세트로 8월에 운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임수 부족했던 사람은 금생수 수생목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경금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금생수를 할 수 있는 시기고, 간목이 부족했던 분들은 수생목의 시기가 왔다.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을 찾자, 시장에 맞는 합당한 재능을 변화시키자, 유통과 거래를 통해 전수와 전달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한 때를 만난 거고,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잘 캐치하자, 문제점을 발견하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늘이 내린 운이 이렇게 싹 도래를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너무 좋죠. 8월이라고 하는 입추가 지나고 경금의 금생수와 수생목이 잘 되고 게다가 화급금까지 돼 있어요. 화급금이 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 네가 열심히 해왔다는 뜻이에요. 재련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참고 견뎌 왔다는 뜻이에요. 뭐가 부족했냐? 시장성이 부족했다. 수익성이 부족했다. 그거에 맞춰서 변화와 조정을 통하고 그거에 맞춰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자라는 게 바로 이번 달의 뜻입니다. 육신으로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큰 테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테마가 있어요. 관인상생이라는 뜻은 룰을 잘 지키자는 뜻이에요. 체계와 질서,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삐딱선 타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주어진 규칙과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막 내가 톡톡 튀고 막 특별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만 좀 잘하자는 뜻이에요. 너 개성 중요한 거 알겠지만 일단은 할 거부터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놓으라 했으면 제 때에 제 시간에 규격에 맞춰서 질서에 맞춰서 일을 처리를 잘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인겁이에요. 이거는 나의 재능 가치를 경쟁력 있게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룰에 맞춰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니 두 번째로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기존의 질서를 잘 지켜서 실력을 인정받고 그 연후 나의 독특한 재능과 가치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겁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적재산권, 안전자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자산권이라는 뜻은 부동산이나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돈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지겠죠. 특허라던가 상표, 출원, 저작권, 음원 이런 것처럼 책도 좀 쓰시고 어디에다가 기고도 좀 하고 땅 문서도 좀 잡고 저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안전자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자진 삼합이 돼 있습니다. 삼합이라는 뜻은 환경의 틀이 안정적으로 내 조직화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내가 가담하고 있는 단체와 협회와 조직이 내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는 겁니다. 단합이 중요하다는 뜻이 신자진은 삼합이 패스. 삼합이에요. 삼합. 기존의 틀을 이용하는 것보다 재능과 실력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자라는 걸 뜻해요. 신자진 삼합이라는 뜻은 방합이 아니라 삼합입니다. 삼합이니까 사람들과 사이좋게 단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능,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용적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2년에 끄달려갈 게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질서와 규칙과 단계와 도구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살벌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8월 달의 총운입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체계와 질서에 맞춰서 실력을 인정받고 실적을 나타내서 내 가치가 높아지고 인겁이라고 하는 남들보다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니 부도, 재물도, 지위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란 뜻입니다. 임수에 맞춰서 지금 시대에 따라서 시장성에 맞춰가지고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정하고 더 큰 가치,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자. 간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봄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막 시작됐는데 이미 내 머리는 가을, 그동안에 해왔던 이 가을 열매와 곡식을 어떻게 잘 수확할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목까지. 그러면 내년 봄에는 뭘 심지? 내년 봄에 심기 위해 가지고는 내년까지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중요하지? 까지 염두를 하는 거니까 장기 계획도 세워야겠죠. 미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단계로 저 근시야 내가 더 높게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실력적인 거 말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가 부족하지? 그걸 찾는 운이 바로 이달 8월의 운세입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간목, 두 번째로는 을목이 되겠죠. 자, 임수라는 운, 8월은 왜 운세니까 24년의 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8월의 운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임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 신월의 임수를 기준으로 간목일간에게 임수가 왔어요. 임수가 무엇이냐? 편인이라는 운이었습니다. 을목에게는 정인이라는 운이 왔어요. 뭐 편인은 나쁘고 정인은 맞고 막 이렇게 양분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편인은 시대가 녹록지 않다. 야, 지금 살기 어렵구나. 막 빡빡하구나. 빡세구나. 이럴 때 어떤 걸 조절하지? 어떤 걸 줄이지? 어떤 걸 대비하지? 작전. 머리를 쓰는 겁니다. 창작, 기획,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부족한 거, 리스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뭘 놓쳤었지?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잘못한 건 뭐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여기 이렇게 큰 주머니에 있어. 주머니에 많은 구슬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구슬은 단 한 개야. 여기 한 개가 있어. 나는 손을 이제 집어넣어서 저 하나를 찾아야 돼. 저 하나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알아요? 바로 아닌 구슬들을 막 갖다 빼는 겁니다. 계속.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건데. 계속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계속 빼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빨간 구슬을 찾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계산, 잘못된 것들을 빼내자.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자입니다. 이게 편인이에요. 편인은 이렇게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멀리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생활 습관, 사람 관계, 질서, 규칙, 위배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단점을 찾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단점을 찾을 기회가 왔어. 물론 나한테 나쁜 거 찾고 내 실수한 거 돌아보고 하는 거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안 하고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이제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유를 안 찾아서 알지만 무시하고 지나가가지고 이거 그냥 횡단보도 여기 항상 안 다니는 데니까 사람들 안 건너니까 빨간불 이렇게 파란불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그때 누가 건너간다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 익숙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사건이 크게 벌어집니다. 왜? 편인은 항상 편관이라고 하는 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위법,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철컹철컹 뭐 세금 징수 막 때려 맞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된 거 찾아내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 거예요. 왜? 내 실수, 내 잘못을 드러내야 되잖아. 이걸 꺼내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겠어요. 하지만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간목일관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부적절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부실했던 대응들이 사건화가 되고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찾아내고 보완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안정적인 것을 찾고 검증을 받아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장이죠.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성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힘든 과정, 어려움, 실패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성장이라는 거 꼭 반드시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을목일간 정인입니다. 정인은 관인상생과 인겁의 시기죠. 관인상생, 아까 총론에 말씀드렸듯이 임무를 맡게 되고 임무를 수행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행상으로 임을이라는 것은 이게 수다목부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다목부라는 것은 먼 장거리, 원거리, 이 거리가 멀리 이동을 한다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지지의 뿌리도 있고 천간에 간목도 있어서 이것을 수다목부에서 홍수 나서 다 잃어버린다, 사람이 떠내려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거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 발령받을 수도 있겠죠. 장거리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관인상생이니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멀리 이동하면서 하는 건 거예요. 기차 타고 막 4시간, 5시간 가서 한 30분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화상통화로 막 애정을 표현하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정의는 사랑받답니다. 사랑받단데 임을, 경임을이라고 하는 것은 고되다, 거리가 멀다, 길다, 힘들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 실적을 세워서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거리가 먼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마다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라고. 당신을 위해서 기회가 온 거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을 수용하고 처리를 했을 때 내 가치가 쭉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게다가 간목까지 있잖아요. 을목이 간목을 만나는 해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영혼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 내가 따르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어른을 만난다라는 뜻이 있고 사장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있고 남자를 만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 귀한 인연이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 나를 떡하니 지켜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일간 8월의 운세입니다. 간목은 잘못한 거 반성하고 뉘우치고 찾아내서 개선해라. 정의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너의 상승을 위한 기회이고 더 나은 사람과 조건과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때를 만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다. 큰 공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민의를 잘 따라야겠죠. 민생을 잘 살피고 여론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적이고 대의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너무 힘든데 귀찮은데 해가지고 마다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한 몸을 던지라고. 그러면 나라님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습니까? 막 이런 건 거죠. 자,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병화입니다. 네 번째 정화. 화일간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수국화라고 하는 관살의 운이 이제 화일간들의 이달의 특징인데, 관살이라는 뜻은 나를 상극하는 운이에요. 상극은 일단 싫어, 힘들어.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하는 게 관살, 상극이에요. 나를 상극한다는 것은 외부가 나를 공격한다는 의미죠.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켰다라는 이 의미예요. 어렵고 힘든 과제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수행을 해야죠.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죠. 이건 기회입니다. 관살이라는 운은. 그 중에 편관은 좀 더 힘든 운이라는 걸 뜻해요. 임수일간에게, 병화일간에게 임수라고 하는 편관은, 우리가 흔히 편관은 위험, 도전, 어려움, 침입, 막 공격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다 순식이에요. 경금, 임수, 간목.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관이 재생살, 살인상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이달 운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육신이 상생으로 구성이 잘 됐다는 뜻은 내가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해서 완료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순식입니다. 질서에 맞게 하라는 의미인 거죠. 편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위험과 침입과 내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악당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방비하고 참고 견뎌서 이겨낸다면 이게 선고후락의 시기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후락을 만들자라는 뜻이죠. 힘들겠죠.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참고 견디고 주도적으로 이겨내고 대응하고 방비하지 못했다라면 경쟁에서 진 거예요.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 편관이라는 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생살이라는 것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안전한 도피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식신이라는 게 필요하죠. 을목이라는 게 식신, 무토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관운에 병화일간 같은 경우 일단은 근황하면 내가 직접 한다는 뜻이고, 식신, 비견식신이 있으면 내가 머리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지에는 사, 오, 미가 있어야 될 거고, 천간에는 병화나 혹은 무토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식신제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참고 견뎌서 이겨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병화일간은 뭐라고요? 선고후락을 해야 된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지지에 사오미가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무토가 있으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참고 견딘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안전 위주로 가야지. 모험을 하지 말라고. 무리하게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코인이 오른다고 하던데, 남들은 다 지금 막 몇십 배를 먹었다던데,
나도 어떻게 대출 좀 땡겨가지고 잠깐만 한번 넣어보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다가 아니라 있으면 참고 견디고 내가 직접 맞서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없으면 안정적으로 하라고. 위험을 내가 불러들이지 말라고. 물가에 나가지 말라고. 벨트 잘 매고 다니라고.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이런 낙석 같은 거 조심해야지. 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데를 찾아 돌아다니느냐고. 밤늦게 왜 그 번화가에 야심한 그 골목길을 왜 돌아다니냐고. 왜 시비에 내가 엮여야 되냐고. 모르고 지나가라고. 무시하고. 이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안전. 있으면은 참고 견뎌서 맞서 싸워서 선고 후락 만들고, 없으면 조심해서 안정적으로 갑시다. 정화일가. 정관입니다. 책임질 일이 되다. 앞에 나설 일이 생기다. 내가 격식을 잘 갖추고 모양을 잘 잡아야 된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지위와 위치, 신분, 나이,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뜻입니다. 남들 앞에 서고 남들 앞에서 리드하고 책임지고 내가 발표하고 할 일이 있는데, 옷도 좀 단정하고 깨끗하고 격식에 맞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막 칠랄래 팔랄래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핀도 딱 꽂고, 바른 표현과 말도 하고, 애들처럼 헐 대박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박 TV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위와 신분에 맞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언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역할에 대한 충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러할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아, 당신이 이제 앞에 설 때가 됐군요. 당신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군요. 임무를 맡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행실이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책임감과 의무, 역할에 대한 충성, 충실도는 어떤지 판단하는 시기가 왔겠죠. 이럴 때 거머쥐는 겁니다. 이럴 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 나를 어필하는 겁니다. 저 그럴 사람 됐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재생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관인상생, 그리고 근약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위할 줄 아는 인품을 갖춰서 나를 내세우고 드러나고 어필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는 모습으로 했을 때 인정을 해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리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난 내가 잘했는데 내가 최고인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꾼으로 남을 것이냐 라는 시기가 온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태도와 표정과 말투와 언사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됐구나라는 게 운이에요. 됐다고 해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진 않겠죠. 운은 그럴 때가 됐는데 당신은 어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운은 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화일간이 사오미, 근이, 태왕을 하고 비겁까지 투간이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막 맞추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꿈틀꿈틀 될 겁니다. 싫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기 싫은 티를 막 팍팍 내고, 내가 주위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막 옆에 사람을 탓하고 내가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주냐고 막 불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찡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우리
왕하고 비겁이 투관돼서 신태형했을 때는 그걸 좀 낮추자. 아,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조직과 단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지 나를 얽어매가지고 나를 못살게 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에 따라서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풀린 경우가 있었나요? 잘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맞춰야죠. 그러면은 지금 뭐 했어요? 병정했죠. 무토, 그리고 기토, 무토에게는 편재라는 운이 왔고 기토에게는 정재라는 운이 왔습니다. 오행으로는 무임이 오게 되면 제방이라고 그래서 나를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시의 적절하게 내가 시세 차익도 만들 수가 있고 잠깐 걷었다가 나중에 더 높은 값으로 되팔기도 할 수 있고, 다만 양파를 잘 보관했다가 저희 김장철에 또 막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임수, 기토는 기임, 탁수라고 그래서 장기간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정신없는 변화의 시기다라는 걸 일단 오행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육신을 살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다 봐야 돼.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뭐 가녀지동이라고 해서 뭐 맨날 부부랑 다 이혼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 제가 제 영상 좀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 이거를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거를 그냥 단식이다. 격도 중요하고 태어나는 월도 중요하고 천간과 지지의 배합액과 그리고 대운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맞는 변화된 모습에 대한 역할과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는, 이건 종합예술이에요. 사주는.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댓글에는 꼭 그래. 뭐 난 가녀지동인데 난 잘 살고 있더라. 막 이거 하나도 안 맞더라. 아, 하나도 안 맞다니까. 아, 나한테 좀 그러지 마. 정말 속상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댓글을 잘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얘기, 감사한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의 말씀 너무 고맙고요. 뭐 누가 얼마 전에는 저기 댓글에다가 저거 슈퍼챗도 보내주셨더만. 아, 감사합니다. 그런 게 되는지도 몰랐네. 아무튼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오행도 봐야 되고 육신도 봐야 되고 격도 봐야 되고 일간의 왕세 강약도 봐야 되고 막 그래요. 사주는 종합예술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편재. 편재는 무엇이냐? 편재, 뭐 영웅호걸, 뭐 재화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나가다,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다, 뭐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편재라는 뜻은 일단은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걸 뜻해요. 나와 바리가 막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구에서 시로, 시에서 도로, 도에서 저기 뭐 해외로 막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대외 관계가 활발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수 있겠죠. 막 영업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계약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운이야, 기본적으로. 아까 시세 차익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반영하시고. 정제라는 것은 안전자산을 이렇게 운영 자금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정제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편재는 영역을 확장하자는 뜻입니다.
지역을 넓히고 거래처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외부로 확장하고 넓히기보다는 내부 관리를 꼼꼼하게 하자. 특히 재성이라는 것은 돈 관리가 특별히 들어갑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영역을 뜻합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 재자를 쓴다고 해가지고 얘가 다 돈이냐? 돈이고 재화와 재물이고 내가 살아가는 땅, 영역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돈, 영역, 사람 이걸 관리하는 게 재화예요. 사람을 통해서 돈 벌고 땅을 통해서 돈 벌고 물건, 상품을 통해서 돈 벌고 이 재자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재는 영역을 넓히고 정제는 내부를 관리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성운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특히 편재운은 뭐 이제 인재 등용, 그러니까 매니저 채용 뭐 이런 것들, 식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쓴다는 의미도 들어가고요. 또 정제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을 쓰니까 상품 기획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상관이라는 것을 쓰고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편재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쓰니까 새로운 사람도 쓴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재, 영입, 상품, 기획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도 넓히고 돈도 거두자라는 겁니다. 특히 편재 때는 막 외부만 치우치다 보면 내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재성은 아래만 살피다 보니까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심하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 장단점에 대해서 인지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는 지나친 지출을 조심해라. 과소비 조심해라. 뭐 유흥비, 과소비, 허례, 허식, 명품 사고, 겉에 보이는 거 꾸미기에 치중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게 보통 편재운이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고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내부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체계와 질서에 맞춰서 하자, 규칙을 잘 지키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제운에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오겠지. 재생관이라고 하는 안전장치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재생이 왔는데 그걸 안전장치 재생관에다가 은행에다가 금고에다가 안 넣어놨어. 비밀번호를 안 잠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쟁제, 돈이 나간다, 뺏긴다, 경쟁에서 지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재성운의 제일 중요한 건 재생관, 재생살입니다. 나쁘진 않은 운이에요.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 조심하고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다 돈 나가는 거예요. 무리한 지출로 돈 나가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못해서 돈 나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역을 뺏기고 사람이 떠나고 돈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운인데 무리한 것은 항상 거시기 하자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무임은 제방, 기임은 탁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계획, 시세 차이, 장소 차이 이런 거, 문화 차이. 여기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건데 저기 가면 막 대박 이런 거는 정관이라는 거에 맞지 않는 표현인데 엄청 이렇게 유익한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흔전만전한 아무 가치도 없는 건데 저쪽 가서는 큰 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시세 차이, 지역 차이, 문화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기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치고 빠지기, 단타로 하고 장기가 아닌 빨리 빼고 상품 교체하고 이런 겁니다. 메뉴 바꾸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가지고 막 저거 타이틀 뽑고 썸네일 바꾸고 얼른얼른 해치우라고요. 그래서 인기를 빨리빨리 우리 뭔 말인지 알겠죠? 창건 선생님이 왜 자꾸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네. 저도 그렇게 되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유, 우리 선생님 보고 싶네. 인사를 못 드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조만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무기 했으면 그 다음에 경신 해야겠지. 봅시다 한번. 경신. 그 다음에 몇 번째가 경금이야? 7번째가 경금인가? 경금 8번째 신금. 경금엔 식신, 신금에 상관. 일단 이번 달은 금왕절 한 계절에 돌아왔고 거기에 맞는 임수와 간목과 정화까지 있으니까 일단 금일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예요. 아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귀한 운이 왔습니다. 금일간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금일간 여러분. 어제 잠을 푹 자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이 좀 좋네요. 좋아요, 아주. 오늘 점괘가 점사가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경금에게는 식신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식신이라는 운은 무엇이냐? 식신은 먹일식, 기를식이라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뜻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아껴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가치로, 내가 실력을 만들어서, 내가 상품을 잘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식신이에요. 내 고유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도착했다가 바로 식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 능력을 펼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란 뜻입니다. 직접 하느냐, 누구 시켜서 하느냐는 천간의 비견, 경금이 하나 더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뜻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식신은 내 가치를 세상에 내보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때다. 생산, 대행, 납품, 계약, 식정관은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식정관이 일단은 양간이 음간을 합하려면 우리는 정화라고 하는 걸로 합을 하겠죠. 식정관이 가능합니다. 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득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식신은 주의할 것도 많이 있지만 식신은 첫 번째로 일간을 설계합니다. 일간을 설계한다는 뜻은 탈진한다는 뜻이에요. 무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탈진하고 왜 무리했을까?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인드 관리가 아니라 몸 관리를 못한 겁니다. 몸 관리를 왜 못했을까? 제때 안 자고 나쁜 거 먹고 밤새 눈 떠 있고 밤새 PC방 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자꾸 어디서 위로 받으려고 하고 약물에 기대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탈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사연들이 다 있겠지. 하지만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왜? 내가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내가 내 상품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야 되니까 이 나가 잘못되게 되면은 잘못된 걸 납품하고 잘못된 걸로 계약하고 잘못된 결혼하고 잘못된 만남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식신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관이 그동안의 행실과 태도에 따른 모범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듯이 식신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준비와 노력을 인정받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운만 딱 왔다고 해서 그냥 막 결혼하고 납품하고 합격하고 등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주명리는 시간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됐다 안 됐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왔냐, 그 계절에 어떻게 준비했냐, 이거를 이 시간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왔던 게 있었어야겠지.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겁니다. 왜? 경금이 근왕하고 금생수하게 됐으니까 화극금이라고 하는 실력도 만들고 금생수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 시대의 변화도 파악하고 있고 목생화라고 하는 더 깊은 실력과 가치도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경금일간 분들은 이 식신운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상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상관, 우리가 흔히 상관은 관을 상극한다고 해가지고 되바라진 행동을 하거나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상관은 표현하고 전달하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곱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상관입니다. 무대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고 발표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대행을 하고 행사를 열고 재능을 뽐내고 기회를 배출하고 뭐 이렇게 행사 열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 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다라는 뜻이 바로 상관이에요. 상관. 새로운 문화, 문명, 기존과 다른 좀 혁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식신은 꼰대라면 상관은 그건 거죠. 혁신을 뜻해요. 기존의 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근멸하게 노력해가지고 확실한 것들을 성과를 거두겠죠. 근데 상관은 새로운 것을 찾아요. 기존에 없었던 방식, 새로운 유통 질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변화를 꿈꾸는 게 상관이에요.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발현될 수 있겠죠. 고집스러움 같은 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식신은 개인적이고 상관은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식상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막 표현하고 전달하고 막 퍼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식신과 상대중심적인 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나타나게 된다. 거래, 유통, 뭐 이렇게 제안서 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포즈하고 어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나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런 가치가 있으려면은 인성이 있어야죠. 인성이 있으면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상관운에 그걸 탁 내보내. 프로포즈하고 제안하고 기한 올리고 막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새로운 방식인데? 좋아 한번 해보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거래 효과가 커지죠. 마케팅 효과가 또 커지고. 식신은 그동안 해왔던 시간이 중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관은 지금 세상에 맞는 질서를 위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법 어겨서 하면 안 되고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새롭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일부일처제의 시대인데 상관이 일부 다처가 맞다고 막 우기면은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상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 세계에선 맞아. 일부 다처가 얘네 세계에서는 아주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건 거야. 하지만 이 전체적인 관이란 룰에서는 일부 다처 하면은 큰일 나요. 아랍 가서 하세요. 그런 거는. 그래, 좋아. 아무튼 금일간은 일단은 따봉의 시기입니다. 실력도 인정받고 거래도 성사되고 할 수 있는 때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세상에 따른 질서와 룰 어기지 않도록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일간입니다. 구, 임수,
10. 개수. 비견과 겁재라는 운이 왔습니다. 우리 임계수가 비견과 겁재라는 것은 나의 고유한 재능을 만든다, 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이 비겁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하다, 연대하다, 팀을 새롭게 조직하다라는 의미도 생깁니다. 사람이 붙는다라는 뜻도 나타나게 되겠죠. 사주에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똑똑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봤으니까, 경쟁자를 인지했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내가 실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얼만큼 하는지를 보면서 내 능력을 만드는 게 경쟁력 있는 실력이니까 더 높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혼자 뛰어서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경쟁자 서가지고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높이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경쟁자 있을 때 뛰었을 때 시간 단축이 훨씬 크겠죠? 지금 올림픽 하던데 수영할 때 가운데 4번, 5번 레인이 가장 유리한 거 아시죠?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요. 뭐 물살의 영향도 있겠지만 옆에 수영하면서 옆에 볼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불리합니다. 비겁이 그거예요. 경쟁자를,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남들보다 시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저처럼 비견 겁재가 없으면은 순수해요. 착하고 욕심 안 부리고 누구를 막 악착같이 이기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주변에 경쟁자가 없는데 그 마음을 왜 가져? 안 갖겠지. 무방비하다고. 하지만 비겁이 있으면은 방비를 한다고요. 무방비가 아니야. 방비를 해. 경쟁자를 인식하고 위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비상함이 바로 비견 겁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장단점은 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비견운에는 뭘 해야 되냐? 비견에는 인연에 따른 이렇게 처리할 일들이 생긴다는 뜻도 있고, 또 인연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견의 역할을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비견은 함께하는 동료를 뜻합니다. 아주 친한 팀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견운에 보통 멤버 교체를 많이 합니다. 인력 채용도 많이 하고, 매니저 채용, 대행자 채용, 변호사 채용, 힘든 것들을 내가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겁재는, 이거 비견은 내 힘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겁재는 경쟁자를 뜻해요. 내 거를 내 재성을 겁탈하러 오는 게 겁재예요.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도둑이 들어왔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방비가 돼 있어. 철통 보안이 돼 있어. 그러면 겁재를 딱 잡아서 내 걸로 만들겠죠. 그러면 내 땅도 내 땅이고 겁재 땅도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걸 말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다, 게임에 참여해서 내가 이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성이 넓어져. 영역이 넓어지다. 사람을 내가 가지고 오다. 돈을 넓히다, 확보하다. 이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운은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보충하다 이런 게 일단은 비견 운이에요. 사람 보충하다, 아이디어 보충하다 라는 게 내 영역을 넓히다라는 운이 있고, 겁재운은 경쟁에 참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견은 지적재산에 가깝고요. 겁재는 안전자산을 만드는 때예요. 비견이 왜 지적재산을 만드냐면 편인이라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이디어, 창작,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저작권 나오고 특허권 나오고 막 그런 겁니다. 겁재라는 것은 정인을 구해요. 정인이 뭐예요? 안전자산을 뜻합니다. 이거 부동산, 흔히
돈, 재테크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화시킬 수 있는 운이에요. 이걸 우리가 게임에 참여한다는 뜻인 거고, 사람을 얻는다는 뜻인 거고, 경쟁자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임수개수입니다. 특히 임술간에게는 비견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 챙길 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대신 뭘 처리해 줘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상대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일, 서로 상부상조하고 품앗이하고 이렇게 돕고 도와주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인연 관계의 어떤 기회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싫겠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대신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뺏긴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나눈다, 도와준다,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 가치가 2배, 3배, 10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올 것입니다. 인연복,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겁재, 경쟁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겁재는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돈이 나가는 돈을 어떻게 내보낼 거야,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나갈 거라면 현명하게 내보내는 방법이 뭐 있을까? 내가 무엇을 고칠 게 있었어. 간판을 새로 달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어디를 수술을 해가지고 고치거나 해야 됐어. 그런 거 미루지 말고 이때 투자를 하라고. 여기다가 몸에 투자하고 시설에 투자하고 광고 막 홍보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어차피 돈 나가는 거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꿔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 누가 갑자기 식구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이왕 어쨌든 나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선심을 쓰라고. 어차피 주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막 억울하고 막 해가지고 주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하지 말자고. 그냥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거 저 사람 거였구나 하면서 나누고 베푼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고, 미리미리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출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인망도 얻고 나중에 그 준비와 대비에 따른 보상도 따르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어쨌든 나간다니까 탕진하게 되고 쓸데없는 거에다 지출하게 되고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고 욕심 부리다가 뺏기게 되고, 이렇게 나갈 거를 똑똑하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비견은 사람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이번 달의 운세였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마음으로 더불어서 모두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든 과정들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용기 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지금이 다가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